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와 오늘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K 김무성 대표죠, Y 유승민 원내대표 다 함께 만난 모양인데 얼음이 깨졌나요? 얼음이 오늘은 결과만 보면은 살짝 녹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분위기가 좋았던 거군요. 네, 1시간 예. 정도 만나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오늘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남희 팀장이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승민 원내대표 지난 2일 날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원희철 정책위장도 인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양쪽 테이블에 이제 둘러 앉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또 정책위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야당이 하도 협조가 안 돼가지고. 지난번 제 경선하는 날 대통령 생신이셔가지고 정말 저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뭐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우리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서 제 선대위원장으로 제 선거 때도 코피를 안 했는데 제 코피를 열심히 했습니다. 원희철 정책위원장이 분위기를 밝게 해줬네요. 네, 오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예. 비공개 때도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당 정청 정책 조정 협의회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4인 고위 당정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4명이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 당청 협의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 중인데 통과한다면 예.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근데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리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인 누군가가 참석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바로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화답 성격도 하거든요. 지난 3일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도 고위 당청 협의가 지난 2년간 몇 번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화답 차원에서 오늘 모임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진작 만났어야 되는 분들이 인제서 만난다고 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게 들릴 텐데 이분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소통도 잘 되고 네. 또 여권이 착착 굴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그래도 드는데. 이제 지금 당과 청와대 굉장히 삐걱거린다 이런 국민들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 모임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책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도 모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텐데 이분 후임 궁금하고 또 대통령이 이분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 했는지 궁금합니다.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전혀 합니다. 없었습니까? 예. 왜 그랬죠?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잘 해보자. 공무원 영부법에 여러 가지 법안들 뭐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불편한 사안들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빼놓고 그냥 그 대신에 어떤 야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또 메시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 두 분한테는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야당 좀 얘기를 했잖아요. 야당이 좀 안 도와줘서 우리가 충분히 못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이 이제 앞으로 더 도와줄 텐데 김무성 대표가 많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시장을 또 갔던데 오늘요? 오늘은 어딜 갔습니까? 중국 제1시장을 갔는데요. 여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한번 갔던 곳입니다. 예, 바로 오늘 저 장면인 화면인데요. 예, 중국동의 제1시장. 예.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요. 바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정말 창조 경제를 실천하는 시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항상 시장을 가면은 표정이 참 밝아져요. 예. 아무래도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뭔가 지금 상품권, 재래시장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금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 표정이 아주 밝은데 지금 이제 또 떡을 보고 떡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또 시장 민심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여기가 이제 창조 경제를 실천하는 시장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돌아보는 의미가 있고요. 저 지갑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무슨 지갑을 들고 나오면 뜨는데 저 지갑도 예. 좀 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네요. 약간 전통 문양의 지갑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대통령 인기가 많을 때는 정말 네. 대통령이 갖고 다니는 것, 또 입는 것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요즘에 인기가 좀 떨어져서 빨리 인기가 회복이 돼야 또 저런 것들도 관심을 더 그러게요. 갖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대통령이 갖고 다니는 지갑, 가방들도 인기가 있는데 지금 저 지갑이 얼마나 관심을 모으느냐도 대통령 인기를 보여주는 어떤 판단하는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여성원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통령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실제 그게 다가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아닌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희 시장 방문하신 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데 예. 실효성은 과연 있을까? 실효성. 이 시장을 쭉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경호원들 인파에 둘러싸였을 때 과연 시장 상인이 하고 싶은 말을 사실 시장 상인이 하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가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될까?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요. 우리 정치인 타운홀 미팅을 자주 해야 됩니다. 타운홀 미팅? 예. 그러니까 어떤 자기 공간에 뭐 대표자들하고 몇 명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구청이나 시청이니 조그마한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통령한테 말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국정을 설명하고 그다음 질문에 답하고 이런 게 좀 자주 활성화됐으면은 그게 정말 소통이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주마간상격으로 쭉 훑고 지나갈 때 과연 그게 소통이 될까? 보기는 좋은데 좀 그런 면에서 좀 타운홀 미팅을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순욱 차장, 오늘 서울 중곡동에 있는 저 시장을 방문한 게 아마 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도 아마 담겨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은 저 예전에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정치부 기자 차장에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것 이게 뭐 선거철이 되거나 또 명절 앞이 되거나 이때만 한 번씩 반짝씩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저것도 좀 쇼 아니냐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그런데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저렇게 한 번씩 행보를 하고 존재감을 알리고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존재감을 알리고 뭐 어떠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좀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민생 경제를 좀 안정화하는 그런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저게 쇼라는 생각보다는 아 그래도 한번 챙기는구나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좀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최고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한 분들이 지금 다 경제 살리기 하겠다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희망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